한 10분 정도 이제 쉬시는 것보다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바로 두 번째, 어,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번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담당을 해주셨고요. 설동원 선생님과 이제 박성호 선생님 두 분께서 약 9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셔서 네, 강의와 개발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장성고, 설동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장성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동원입니다. 현재 지금 한 4개 정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코디 활동하고 주강사, 보조강사 모두 경험이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이 개발 신청을 할 때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꺼려지는 주제가 1번이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이제 뭐 코디 활동이나 주강사, 보조강사 하면서 보셨겠지만 1번이 가장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 1번 자체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인데 대부분 이제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다들 그러세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솔직히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도움드릴 게 없기 때문에, 1번에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좀 도움을 못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간혹 이제 보면은 가장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 구글 클래스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초기 세팅을 잘 모르겠다. 현재 뭐 이제 요즘 구글에서 좀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 에듀 플러스 2라 해가지고 그런 최신 버전들을 이제 저희 교육청에는 이제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초기 세팅은 사실 그런 구글 쪽에서 해주진 않거든요. 물론 교육청이나 아니면 산하협력단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학생들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좀 대상으로 학교 초기 세팅하는 거를 좀 저는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는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 뒤로 이제 삼계중학교에 이제 박성호 선생님께서 하실 건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아까 그 두루추 문선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패드나 넘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에듀테크 도구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가 이제 개발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이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에 관한 거를 막 PPT를 통해서 막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세팅해 드리고 현재 만져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PPT는 별로 이제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교환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 디벗 종류 있잖아요. 물론 이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말하는 이제 디벗 디지털 기기 뭐 벗 이렇게 말해서 디벗인데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그 종류와 그다음 현재 어떤 그런 와이파이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그 연결망 개선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 계정들을 그냥 초기에 세팅하는 것 그거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희 디지털 시대의 교실 변화 모습 해가지고 그 교육부에서 이제 발행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는 게 개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필요해서 1인 1기기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그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된 학교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인데요. 전남은 현재 지금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좀 이제 약간 늦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발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 과제 및 개선 효과에 관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이제 보급했으면은 우리 교사가 할 일은 결국에는 관리잖아요.
사실 이 관리가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2022년도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고3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애들 이제 다 수거하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뭐 펜슬이 어디 가버렸다, 충전기 어디 가버렸다, 막 하고, 그 화면도 다 깨져가지고, 그런 거 다 수리 개선하는데 진짜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앱을 뭐 유튜브는 열어줄 거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거 요즘에 그 MDM이라죠. 그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부분도 사실 교사들은 되게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고요. 현재 첫 번째는 이제 그 디바이스 보호 관리 개선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하달해서 이제 이걸 뭐, 거의 다 크롬북, 그 다음에 아니면 아이패드, 그 다음에 갤럭시북 또는 아니면은 뭐 이제 간혹 뭐 웨일북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거의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키 종류 혹시 그 궁금해하시는 쌤들 계실 것 같아서 했는데 아까 그 두루츠의 문산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iOS, 서피스 고 3, 크롬북, 웨이브 이런 거를 정리해준 표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보여주면은 이제 그 각각의 기기별의 장점이나 단점들이 잘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웨일북이나 서피스고 3 이거를 이제 저는 웨일북을 쓰는 학교는 딱 한 학교 봤고요. 거의 다 이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또는 크롬북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리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관리 시스템은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 시스템 해가지고 이 크롬북을 썼을 때 이거는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북을 쓰지 않는 학교는 이제 별로 CEU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희 학교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MDM하고 ASM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그 아르고스라는 어떤 그런 업체에서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면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같이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앱 배포고 그다음 하나는 이런 계정 관리하는 거.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그 앱을 이렇게 제가 막 유튜브를 막는다면 유튜브를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포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장 귀찮은 게 뭐냐면은 앱을 만약에 그 저희 고등학교니까 메가스터디를 많이 들어요. 메가스터디를 많이 듣는데 메가스터디가 계속 이제 앱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를 다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주고 권한까지 부여해야지 학생들이 그것도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한 이틀에서 3일 있다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개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다른 학교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선생님 말 들어봤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그 매니지 관리 시스템이 조금 약간은 좀 고급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그게 미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웨이브 컨트롤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와이파이가 안 된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사실 와이파이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한 학교에 물어봤더니 그 와이파이망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데 이제 비용이 얼마 들었냐 봤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연수를 가가지고 개선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기술적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 현재 지금 그 교육부에서 말하는 거는 600억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그 망을 좀 관리를 해주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청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저희는 전라남도 교육청이지만은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그 예산이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뭐 늘어나거나 뭐 줄어든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튜터. 선생님들 다 그 공문 한번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튜터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망 개선이라던가 좀 전문가이시니까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제 교육청에 있는 그 협업 업체하고 같이
수업해가지고 좀 더 쉽고 빠른 망 개선이 가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약간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 뭐 경기 이렇게 좀 인프라가 많은 곳은 사실 이런 튜터를 이렇게 구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도 약간은 이제 그 광주에서 좀 외곽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런데도 좀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고 튜터를 좀 채워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공문들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달료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터 신규 양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교육부하고 한국과창에서 이 튜터 양성을 지금 교육생을 모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달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렇게 있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모든 기기별로 이제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OS는 다 아시다시피 확장성이 좋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뭐 삼성, 거기서 안드로이드 OS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개방성과 다양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PK 받아가지고 뭐 설치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안드로이드 학생들이 많이 사용 안 하고 거의 다 아이폰 많이 사용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드로이드 OS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익숙한 UX, UI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참고하라고 넣은 거 가지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관리해주고 있는데, 물론 뭐 그 구글 슬라이드나 시츠나 폼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저는 사실 이런 데이터 뭐 교과벌 뭐 전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른 과정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기술적 애로사항에는 집어넣지는 않았고 여기는 이제 세팅하는 거. 그럼 세팅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세팅하면은 편리성이 있다. 그 부분들을 말하는데 구글 서비스를 일단 사용할 수 있고 이 교당 이제 100TB라는 큰 이제 드라이브를 준다. 그 이 부분에서 가장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 관리적인 측면, 그다음 수행평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페이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그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관리 있는 방안에서도 좀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을 쌤들께 어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구글 이제 사나 뭐 아이 뭐 땡땡이라고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수를 받은 내용 가지고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습은 못할 것 같고 일단 그 대규모 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규모 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을 나누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이 다 있으니까 일단 제가 공유를 풀고요. 잠시만요. 자, 이 화면을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구글 어드민 관리자로 들어왔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쌤들께서도 거기 제가 그 PPT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드민.google.com을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 화면을 다 가질 수 있고요. 이 관리자 계정은 만드셔야 되는데 요즘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달을 받았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드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도 제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스님들 근데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신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는 다 학교마다 하나씩은 관리자 계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왔고, 제가 사실 이제 연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초기화를 좀 시켰어요. 왜냐면은 학생들 개인정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걸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이제 저희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 나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세팅을 하려고 제가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2명 지금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거는 저는 이제 다른 그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쌤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폼 어떻게 사용하냐? 뭐 폼 되게 쉽죠. 뭐 그다음에 진보드 이것도 좀 사라지겠습니다. 페어덱 그다음에 뭐 구글 문서 그다음 시트 그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이 생기부 작성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연수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다른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계정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초기 세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용자에 보시면은 사용자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를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선생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우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뭐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못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 눌러보면은, 지금 개인정보는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이라던가 소유한 문서,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설정,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막 그 비밀번호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재설정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자 업데이트 해드리고 여기서는 사용자 입시 정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없어졌다면 데이터 복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뭐 우리 이제 아직 저도 업무 분장이 아직 안 됐지만은 업무 분장 되면은 거기에 따른 조직 변경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쉬운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새 사용자 추가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사용자 정보, 이름, 기본 이메일, 그다음 보조인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요. 밑에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업로드할 수 있고 조직 단위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많은 교직원들과 그다음에 학생들 일일이 다 입력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엑셀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그 조직을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설정을 일단 해놨어요. 그래서 장성에 있는 학교에서 장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교직원. 제가 이거는 이 교직원 학생 한 다음에 그 이제 여기 다 지금 보이시죠? 조직 단위 여기를 보면 좀 더 크게 나와서 여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직 전라남도 교육청 고등학교 장성고 교직원 학생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일단 가장 제가 다 리셋을 했다 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저희 학교에서는 그 반별로 다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반별 뭐 1학년 1반, 2학년 1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초기 세팅을 해놨습니다. 쌤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여기 새 조직 단위 만들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조직 단위를 한번 써볼까요? 지우면 되니까. 사용되죠. 이렇게 하고 만들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교직원 아래에 사용 계정, 미사용 계정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고요. 그다음에 정성고 저는 이게 정성고니까 여기서 교직원 학생 또는 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또 진행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임들 많이 보시면은 그냥 일단 학년별로 세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르게 좀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넘어오면요. 일단 학생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는 모든 조직에서 전라남도 교육청 장성고 교직원 자 학생 근데 저 한번 1학년 한번 해볼게요. 자 1학년 제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세팅을 할 거예요. 아직 제가 이제 뭐 방학이라서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자 어떻게 세팅을 하냐? 자 일단은 한 명의 그 사용자가 있으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새 사용자 추가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한 명 써보는데, 자, 여기 성하고 이름이 있잖아요. 자, 성하고 이름이 있는데, 자, 이거를 뭐, 설동원, 여기다가 이렇게 헐 한 다음에 동원, 이렇게 쓰면은, 어, 안 좋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이름만 쓰게 되면은, 이게 학생들은 솔직히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미사용 계정에 대해서 학생 한 명 일일이 다 보면서 지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걔가 몇 년도에 졸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바로 물론 그 밑에 나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저희 이제 25학년도잖아요. 그래서
25학년도에 너는 1학년이야. 그 다음에 1반 1번 이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합번으로요. 이렇게 하고 제가 안문 이름을 써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서울 이렇게 써볼게요. 서울 서울 뭐 김서울 이렇게 해볼까요? 김서울이라는 애가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기본 이메일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25, 25, 10, 101 이렇게 세팅해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팅했더니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 지금 계정이 다르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숫자만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지금 도메인 자체는 저희 이건 엘리먼트리 스쿨, 하이 스쿨, 미들 스쿨 그다음에 티처 계정입니다. 그래서 H 하면은 다른 데와 좀 겹칠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학교의 그 이니셜이 장성고잖아요. 그래서 JSHS입니다. 장성 하이스쿨 해가지고요. 그래서 앞에다 JSHS를 붙이고 2510101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세팅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굳이 저는 적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학생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 연락처가 바로 뜨면은 좋긴 한데 저는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용자의 비밀번호 조직 단위 프로필 사진 관리 눌러보시면 여기 프로필 사진 업로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동 생성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생성해가지고 저는 일단 초기 세팅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게끔 할게요. ASDF 한 다음에 1, 2, 3, 4, 그 다음 별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끄시면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자, 이거를 눌러주셔야 학생들이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요청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탭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들이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을 눌러주시고 새 사용자 추가를 누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나중에 하고요. 이것도 그냥 완료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직 잠시만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1학년. 네, 눌러 들어왔죠. 그래서 활성화 최근 추가되면서 이 지금 우리 장성고등학교는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 25학년도에 입학한 1학년 1반 1번 김서울이라는 학생이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엑셀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 보이시죠? 자, 얘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정보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봐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CSV 파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그대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아마 다운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공유 중지하고 조금 정신없게 합니다만 이거를 다운 받았으니까요. 다운로드. 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깨져서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실 이게 엑셀에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번 고민하다가 거기 좀 이제 아이코 거기도 물어보긴 했더니 얘를 어떻게 하냐?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구글에서 지금 그 제공하는 그 서비스 있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연동한다 하면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정성구 여기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시트에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네, 여기서 빈 스프레드시트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 해가지고 아까 다운받은 걔네들을 업로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잠시만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있습니까? 네, 다운로드 중이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선생님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물론 지금 이거를 다운을 받을 때, 아까 선생님들 계정까지 다 다운받아서 행삭제, 그 다음에 행삭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계정들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들한테 그 폼즈로 그 이메일을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JSHS 251010 이거를 이렇게 일괄 부여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관리도 힘들고 이게 좀 그 아이디가 정렬이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인적사항을 이제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학생의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에 있는 그 엑셀에서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는 건데 여기다 그냥 일단은 뭐 한 20개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래서 20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설장터 해가지고 오늘 한번 써보면요. 뭐 제목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써볼게요. 경기, 인천,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 부산, 창원, 뭐 경남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학생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이 팟번을 만들어줘야 돼요. 쌤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제 그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컨트롤 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거 먹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 여기서 네, 하면은 쭉 이렇게 들이게 되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가장 쉬운 거니까요. 나오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이메일 어드레스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저희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전라남도 에듀케이션에 JN이가 나와 있지만 아마 뭐 서울이면은 센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교육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자체는 이제 다르게 설정을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하이스쿨이고 전라남도 교육청 이렇게 쓰니까 이 도메인을 가져가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PPT는 사실 그 아이코에서 좀 소개해드린 PPT이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카트네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함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카트네이트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굳이 이 지금 함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end를 그냥 사용할 거예요. 제일 쉬운 거 end.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문자니까요. 여기다가 JS, HS 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end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B3의 행 한 다음에 and 그 다음에 다시 쌍따옴표 하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h.jne.go.kr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쫙 들어왔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들어왔나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네,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쫙 이거 드래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컨트롤 엔터 하면 자동 완성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메일 어드레스를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200명이라도 생각보다 쉽게 빨리 할 수 있겠죠. 그 이름만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실 저희가 10명 정도만 했지만은 반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구분을 넣어가지고 2학년 1반과 2학년 뭐 2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 자체는 아까 우리가 패스워드 통일했으니까 ASDF 1, 2, 3, 4 한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얘도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쫙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패스워드 해시나 지금 잘 보시면 해시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모바일 폰이나 홈폰 이런 게 있으면은 건드시면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양식을 다운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써야 될 게 뭔지를 보고 싶어서 이제 다운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요놈 있잖아요. 요놈은 지금 보시면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고등학교인데 일부 장성은 19년대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성이고 전성고등학교고 교직원 학생이고 1학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쭉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긁어주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당연히 이거를 조금 잘 만지면 2단계로 바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팅 끝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있는 그 관리 콘솔, 여기 보이시죠? 이 관리 콘솔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자, 업로드는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얘를 일단 파일을 눌러가지고 파일 눌러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CSV 파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CSV 파일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들어왔고요. 얘를 지금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 보이시죠? 그래서 사용자 일괄 업데이트 눌러서 CSV 파일 첨부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누를 건데요. 만약에 이 지금 제목은 이 스프레드시트 자체가 약간의 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안 되면은 아래 이쪽에 빨간색이 뜰 거예요. 업로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뭐냐면은 쌤들께서 좀 그 열의 그 양식이라던가 그런 것들 많이 만져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아까 받았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명을 넣은 거예요. 한 명을 넣으면은 어떤 열들만 건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명을 샘플로 집어넣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샘플로 집어넣고 하시면은 그런 오류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업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진행 중 해가지고요. 사용자 정보 일괄 업로드 처리 중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업로드 완료했는데 지금 안 뜨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친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약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성고등학교 교직원에서 학생, 그 다음에 1학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내용들이 싹 들어와 있고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아까 어차피 저희가 그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학생들한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너는 뭐 25년도에 있는 1학년 1반 뭐 3번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비밀번호는 초기 설정했으니까 들어가서 바꿔라 하면은 학생들이 알아서 좀 바꾸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세팅을 도와드렸고, 이제 여기서 쭉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탠드께서 이제 저희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다시 저도 업체한테 전화 연락 받았는데 이런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사용 계정으로 좀 이렇게 없애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딜리트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런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워버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글 그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의 어떤 그 수행평가 이런 것들 업로드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김서울 얘가 졸업했다 해가지고 얘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 옵션 더보기 누르면은 선택된 사용자 삭제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삭제를 눌러보시면 얘의 자료가 지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의 문서에 액세스할 수 없다. 이거 다 누르거든요. 눌러가지고 삭제해버리면은 얘네들의 자료들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삭제 여기 보시면은
20일 이내에 복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복구해가지고 겨우 살리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냥 미사용 계정이라는 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모아놓는 거죠. 모아놓고 그냥 저희 이제 그 애들이 졸업하거나 하면은 좀 이제 수행평가 이런 거 드는 게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졸업하고 나서 좀 이제 필요 없을 때 그때 지우시는 것도 지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쭉 가는데 얘네들을 클릭해가지고 이제 옵션 더보기 한 다음에 여기 조직 단위 변경 보이시죠? 그래서 조직 단위 변경을 눌러가지고 얘네들을 미사용 계정에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죠. 졸업했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동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오류가 좀 뜨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어,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게 이동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동해서 학생들의 그 어떤 좀 딜레이, 그러니까 바로 지우지 마시고 좀 이따가 지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직원도 이제 뭐 이제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공립 같은 경우에는 6년에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이게 뭐 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쌤들의 계정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쌤들의 계정을 지우는 순간 쌤들이 관리했던 클래스룸 자체도 날아가 버려요. 그럼 그 클래스룸 안에 있던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뭐 수학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클래스룸 하나를 열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쌤이 하나 날아가 버리면은 그 클래스룸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만약에 교직원 중에서 미사용 계정이 있다면은 이 사용 계정에서 바로 지우지 마시고 미사용 계정으로 옮기신 다음에 좀 이렇게 추이를 보셨다가 이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쌤들께서 그냥 나는 이렇게 학년했는데, 동아리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라고 하시는 어떤 학교도 봤고요. 아니면 그냥 뭐, 반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봤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25년도를 넣은 이유를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26년도가 되면 26, 10, 10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해 들어온 친구들하고 내년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조금 이제 부지런한 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이제 만약에 내년이 됐으면은 25년도 2학년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또 하면은 얘네들의 사용자 이름을 바꾸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하다 보면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받으면은 25, 10, 101 이해 합번을 받으면은 저는 그냥 그대로 얘들한테 사용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은 쌤들께서 혹시 아시는 노하우 있으시면은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저는 세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교실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저희 이제 에듀 플러스 2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습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 개발한 뭐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제가 P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그 매뉴얼도 써놨으니까 보시고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컨캐트네이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열을 다시 생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을 생성해가지고 얘를 묶은 다음에 그 다음 열을 지웠거든요. 열을 지우게 되면은 얘가 잘못하면 좀 깨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을 생성해가지고 지우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물론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얘도 이제, 묶은 다음에 열을 지워버리면은 그 열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면서 이 열에 대한 정보가 깨지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V를 생성해가지고 그 정보만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귀찮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엔드가 가장 간단한 게 심플리스트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 제가 했던 방법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구글 워크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 플러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퀴즈를 할 때 뭐 퀴즈에 대해 PDF를 올리면 그 PDF를 변환해가지고 퀴즈를 만들어 준다거나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 중간중간에 퀴즈를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좀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를 다녀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거의 다 제가 했던 거는 폼즈, 그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시트 그 정도를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술자 애로사항 지원에서 일단 그 계정적인 부분, 계정 관리 차원에 대한 부분 선생님들께서 노하고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학교에다 연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가 에듀테크 소개해 주는 게 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쌤들 여기 지금 그 다음에가 바로 지금 박성호 쌤께서 아이패드로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한번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컴버스 이용해서 보고 뒤에 보시면 이제 웨이스페이스로 저희가 이제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발팀이 세명인데요그 세 명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웨이스페이스나 웨이브 이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쌤들께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웨일북을 연수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쌤들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나 구글 클래스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 저희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이패드가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박성호 선생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이패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PPT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제가 개발한 부분은 이제 아이패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퀴즈즈란 앱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학습한 내용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 학교에 보급되는 아이패드 용량이 보통 이제 64기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를 활용하실 때는 이제 꼭 필요한 앱만 이제 설치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넘버스하고 키노트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이제 아이패드를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이제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 퀴즈즈 앱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약간 바뀐 정책이 뭐냐면 이 퀴즈즈 앱이 처음에는 이제 모두 무료였는데 지금은 이제 부분 유료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1번 이제 PPT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URL을 퀴즈로 변환해서 유튜브 영상을 이용한 이제 퀴즈 만들기로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료화된 관계로 조금 있다가는 이제 텍스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제를 입력해서 AI로 퀴즈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키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키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MS 이제 PPT하고 유사한 이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재미있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패드로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간단한 이제 지도나 이제 이미지를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션 효과라고 있는데 이런 이제 뭐 로켓의 발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시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뭐 행성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뭐 지구의 뭐 자전 공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션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 자료를 이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51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 마법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약간 파워포인트도 있지만 파워포인트보다 이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수업 자료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넘버스라는 앱인데요. 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출판사에서 이제 보급하는 이제 넘버스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넘버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재 교과서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천재 교과서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천재 교과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교사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여기 세 번째 에듀테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에듀테크 탭으로 들어오시면 이 전 과목에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수업 도구 모음인데 여기 바로 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여기 바로 가기 누르셔서 애플 넘버스 두 번째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넘버스 자료를 여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스 소개, 넘버스 사용 팁, 넘버스 수업안, 넘버스 교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넘버스 교과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버스 교과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등, 중학, 고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과목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술 과정 이제 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이제 넘버스 확장자를 가진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넘버스라는 확장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받은데 이것을 어떻게 공유를 하냐면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아이패드에 에어드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넘버스 파일을 옮겨 놓으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배포를 할 때는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아이패드에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에어드랍으로 이제 같은 와이파이에 학교에서 이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재를 배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하셔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교과서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할 교과서를 이제 배포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다시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신 대로 이제 넘버스에서는 이제
애플 펜슬이나 아니면 이제 손으로 이제 그리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학습지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마찬가지로 이 넘버스 안에서 만드신 자료를 에어드롭을 통해 이제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교과서에 이제 필기한 내용을 에어드롭으로 이제 선생님께 공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수행 평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이제 필기한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런 호환용 애플 펜슬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호환용 애플 펜슬의 단점은 이제 충전이 조금 이제 번거롭고 이 아이패드하고 이제 페어링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품 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링도 잘 되고 이제 충전도 이제 간편한 반면에 약간 이제 비싸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상황에 맞게 이제 펜스를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용으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 10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9을 이제 보급해 줬어요.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보급해 줬는데 약간 이제 라이트닝 방식 충전 방식이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고 이제 선생님들은 또 이제 C 타입으로 이제 충전하는 거라 이제 충전 방식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충전함을 구입하실 때 고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스에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자료를 제작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장점이 이제 필요 없는 유튜브 광고를 이제 보지 않고 이제 바로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과 관련된 이제 자료나 그런 이제 뭐 강의 내용을 목소리로 녹음해서 이제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녹음 버튼을 이제 누르신 다음에 이제 목소리 녹음하셔서 이 디지털 교과서에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배포하셔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화면을 이제 공유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패드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패드 화면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퀴즈즈 앱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세 번째 텍스트에서 생성으로 한번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에서 생성을 이제 터치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로 발사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넣고 퀴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로 발사에 대해서 퀴즈를 이제 생성하며 이제 밑에 나로 발사 역사라든가 기술적 특징, 그다음에 발사 과정,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참,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퀴즈를 만들 동안에 이제 다른 화면 보고 먼저 이제 다른 내용 설명드리자면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 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하시는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아이패드 파일 앱을 이용해서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자료를 옮겨 놓으실 때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다른 것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파일 앱에 이제 폴더를 구분해서 모아서 저장해 놓으시면 수업하는데 좀 더 이제 파일 관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나 이런 패들렛이나 이런 이제 클라우드 계정하고도 연관시켜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계정을 이제 연결해서 필요한 파일을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퀴즈즈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직까지 조금 오늘 느린데 다른 주제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퀴즈 만드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럼 키노트 넘버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키노트 앱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이신 대로 이제 키노트 앱을 실행시키시면 처음 화면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셔가지고 이제 테마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세 번째 아이콘을 이제 터치하시면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이제 색상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뭐 그림자 반사 효과 이런 불투명도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의 다섯 번째 이미지 아이콘을 한번 터치해 보시면 여기에서 라이브 비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화면을 가져오셔서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여기 링크를 붙여넣기 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꺼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기라고 있는데 펜이 없어도 이제 손가락으로 여기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제 펜의 종류를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필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오디오 녹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 안에 학생들에게 강의할 내용을 미리 녹음해서 배포할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메뉴에 있는 오디오 녹음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교과서를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교과서를 불러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미지 아이콘에서 그리기를 통해서 이제 필기를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완료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움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움직이를 활성화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을 이제 적당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클릭해서 이제 그림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필기하는 과정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에 필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필기했는지 이런 과정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쓰기를 한다던가 뭐 한문 쓰기를 하실 때 어떤 순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했는지 그 과정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버스 들어오셔서 새 스프레드 시트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활동지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시려면 이 왼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 아이콘을 이제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삭제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삭제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 삭제 메뉴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빈 페이지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이제 도형 메뉴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도형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이제 도형들을 가져오시고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을 이제 만드는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도형에서 이 연결선하고 이제 같이 이제 불러오셔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선의 위치하고 이제 길이를 조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형들을 이제 서로 붙이신 다음에 이런 마인드맵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이미지나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이제 삽입하셔가지고 이 빈 페이지 안에서 이제 너버스 활동지를 만드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배포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이제 티처스라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이 애플 티처스라는 이 카페가 있습니다. 어떤 카페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패드 초기 세팅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카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MDM하고 ASM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이제 수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지를 만드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어떤 교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필요한 이제 활동지를 만드실 때 이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SM이나 MDM을 이제 활용하실 때 이제 잘 중간중간에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히는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Q&A 기술 문의 쪽을 이제 봐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질문을 이제 검색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선생님께서 여기 직접 질문을 이제 올리셔가지고 도움을 이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퀴즈즈 앱이 잘 안 돼서 마지막으로 ASM과 MDMA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퀴즈가 다시 돼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를 중지하고, 잠시만요. 어, 음, 예, 오늘 아이패드 공유가 잘 안 되는데, 예, 그냥 PPT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패드 관리 팁에 보시면 이 ASM이라고 있습니다. 애플 스쿨 매니저 약자인데요. ASM에서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앱을 이제 구매하거나 이제 아니면 다운로드 하시는데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정보부장 선생님 아니면 이제 교무 행정사님이 이제 관리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무행정사 선생님이 이제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요청해서 이제 필요한 앱을 구입해서 이제 배포해 주시라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SM에서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MDM하고 이제 동기화를 시켜야 이제 MDM ASM에서 구입한 앱이 이 MDM하고 이제 같이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DM을 통해서 이제 웹 앱을 배포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르고스 MD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사용하고 있는 MDM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이제 MDM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매뉴얼을 보시고 이제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DM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앱스토어를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터치 아이디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제 같이 관리하게 되고요. 이제 아까 설동원 선생님이 설명드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별로 APK 파일이 이제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가 이제 시리얼 번호라든가 이제 학생 계정이나 교사 계정 등을 이제 미리 다 등록을 해주고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세팅할 것은 없었고 이런 ASM이나 이제 MDM 이제 관리만 이제 신경 쓰는 이제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별로 이제 APK 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 점에서 조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